드로잉맨션의 허지원 팀장입니다. 밖에서 촬영을 해서 어딘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스타시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2세대 아니면 4세대 정도밖에 없는 세대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39평형 세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테라스를 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집이라서 저희도 스타시티를 자주 하긴 하지만 처음 해보는 현장이라 좀 재밌게 현장을 진행했는데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일단 주방 공간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주방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쓴 포인트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가전들이 냉장고, 냉동고, 와인셀러, 그리고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워시타워, 인덕션 등등 사용할 가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전들을 어떻게 넣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전들을 넣기 위해서 일단 조금의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벽을 조금 더 연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보조 주방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워시타워를 넣을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쪽 공간에 아일랜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아일랜드까지 있게 되면 너무 공간이 협소해질 것 같아서 고객님께서 따로 식탁을 두기로 하셨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변동시킨 건 없지만 기존의 싱크볼 위치나 인덕션 위치들이 이제 살짝 변동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가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세팅을 하고, 이 싱크볼이나 인덕션이 너무 붙어있게 되면은 조리 공간이 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만 저희가 신경 써서 좀 잘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제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가전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코너 같은 부분들에도 코너 선반, 그 다음에 인출식 망장,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이런 위에도 조그맣게 수납들을 최대한 꼭꼭 담아가지고 설계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터치 센서 스위치로 간접 조명도 다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공간이 이제 원래는 보조 주방이 있던 공간인데, 여기를 확장시키고 이제 보일러를 연장시켜서 이제 워시타워를 둘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팬트리 망장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너 부분들도 코너장,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인출식 망장으로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이 기존의 38평 치고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객님께서 장식장을 좀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TV 반매립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이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장식할 술이라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고객님과 디자이너랑 고민을 해서 완성시킨 거고, 그 다음에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조명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켜면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이 안쪽들은 다 서랍이라서 여기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최대한 수납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넣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링팬 같은 경우에는 에어라트로 제품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은 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벽면이랑 천장이랑 전체 다 도장인 부분이 화면으로는 잘 안 담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도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도장을 했기 때문에 따로 걸레바지나 천장에 몰딩 같은 게 없어서 좀 더 층고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TV 반매립하는 공간, 그 다음에 공용부에는 저희가 늘 항상 해드리는 이제 융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문 샤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도장 필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필름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현장에서 가장 바뀌었다고 하면 이 안방의 구조를 변경한 것인데요. 일단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는 도면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원래 이제 안방으로 출입하는 문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털었습니다. 확장을 시키고 이 안방 공간을 두 개로 분리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공간, 그 다음에 이쪽은 저희 화장대랑 안방 화장실 들어가는 공간이고 여기가 안방 침실로 이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꼭 드레스룸을 원하셔가지고 드레스룸을 안방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따로 이제 나눠드린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안방 공간을 이제 두 개로 나뉘어서 드레스룸으로 쓸 공간인데요. 고객님이 드레스룸에 로망이 있으셔가지고 조명 같은 걸 넣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레임은 흑니켈, 그 다음에 도어는 브론즈 유리로 해서 되게 이제 고급스러움을 더해줬고요.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제 양옆에 라인 조명이 있어가지고 센서로 이제 열었을 때 켜지고 닫았을 때는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이제 샤시가 있기 때문에 가리는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기 공간은 이제 하부장과 여기 안쪽에는 코너 인출식 옷걸이를 이제 설치를 해드려서 최대한 수납을 끝까지 활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드린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타일러를 넣을 수 있게 스타일러 장을 또 짜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드레스룸을 완성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으로 쓰시는 공간인데요. 이 좌측편에는 화장대를 설치해 드렸고 여기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폴딩도어 장을 설치해 드렸는데 이렇게 장으로도 둘 수 있지만 이렇게 폴딩도어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협소할 때는 이런 폴딩도어가 좀 더 편하거든요. 열었을 때 이 옷걸이에서 옷도 걸 수 있고 안에는 이불이나 그런 걸 선반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 왼쪽 화장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분배기가 있기 때문에 분배기 가리는 장 그리고 앉아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화장대 장을 저희가 커스텀 해가지고 설계를 해드렸고 거울도 조명 나오는 걸로 설치해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을 정말 빼곡하게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현관인데요. 여기 현관 공간이 생각보다 이제 좀 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큰 만큼 여기 수납장을 최대한 설치를 해드리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 매립시켜서 이 벽체와 1대1로 만날 수 있게 설치를 해드리고 일괄소등 스위치 그다음에 이런 스위치들은 3로 스위치라고 하는데 복도랑 연결되는 스위치가 거실에도 같이 있는 스위치를 이런 걸 3로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관 내부 방화문을 필름으로 하고 이 여기 벽체는 도장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은 하부 띄움해서 조명을 설치해드렸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시티는 분전압이 들어있기 때문에 띄우진 못하고 이렇게 연결성 있게 장을 설치해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이 강화유리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강화유리 많이 설치하셔서 자주 보시겠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저희는 손잡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고객님이랑 디자이너가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화장실에 사용한 타일을 직접 공수해서 이제 커스텀을 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손잡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의뢰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관 바닥은 600이 1200가 타일을 설치해서 최대한 이제 매지 라인을 좀 없애면서 관리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전체적으로 도장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재도 타일형 강마루를 시공해서 좀 시원시원해 보이고 밝은 느낌을 낼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고 도장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도어에 모문선 도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명을 보시면 다운라이트지만은 이 프레임이 없는 다운라이트, 이게 트림리스라는 조명인데요. 보시는 거와 같이 테두리가 없어서 좀 은은하게 빛을 퍼뜨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명은 일반적인 도배나 필름으로 했을 때는 시공을 할 수 없고요. 꼭 도장으로 했을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장 시공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이 트림리스 조명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요. 여기 공용 욕실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이제 생각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좀 호텔 욕실처럼 고급스럽게 보일까, 그런 거를 좀 가장 많이 고민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간접 조명을 좀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어차피 천장을 목공 작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목공 작업을 하면서 이 위에다 간접 조명, 그리고 이제 거울에도 간접 조명 나오게 하고 샤워부스 쪽 천장이랑 이 가운데 조적 선반 쪽에도 다 간접 조명을 넣어드려서 최대한 좀 은은하게 호텔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적 파티션을 원하셨지만 너무 답답한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만 조적을 쌓고 위에는 강화유리를 시공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답답한 거를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다음 좀 더 건식으로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샤워 부스를 달아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여러 가지 수전 도기를 사용하는데 이 라우치 미스틱 시리즈가 좀 가장 베이지랑 잘 어울리는 호텔 욕실 느낌을 나게 해주는 그런 수전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라우체의 이제 미스틱 시리즈의 이제 무광 니켈 컬러가 이 베이지색 타일에 가장 좀 잘 어울리는 수전 조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 스타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변기 시스템이 이 후궁 변기 시스템, 이제 벽부형 변기라고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꼭 공사를 하실 때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새로 변기를 설치를 해주셔야지 수압이나 아니면은 이제 배수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꼭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시티 39평 테라스가 있는 현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용한 뭐 자재라든지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